여러분 안녕하세요. 구해줘 스타 유미라입니다. 기다리고 기다리던 외국인이 드디어 돌아왔습니다. 한 달 반 만에 순매수세로 전환을 한 건데요. 덕분에 코스피 3%가량 상승하면서 한 달 만에 1910선을 회복해준 모습입니다. 이 외국인이 매수로 전환한 이유는 이번에도 미국에서 좀 찾아볼 수 있었는데요. 코로나19도 좀 완화가 되어가고 있고 또 경제활동 재개 방안이 발표가 되면서 이 외국인들의 투자 심리가 좀 완화된 걸로 보입니다. 자, 여기에 코로나 치료제의 효능이 입증되었다는 소식까지 함께 더해지면서 야시아 증시도 모두 함께 상승을 해준 모습인데요. 오늘 우리 시장도 양시장 모두 빨간불을 켰습니다. 자세한 지수 마감 상황 좀 화면으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코스피는 오늘 3.09% 오르면서 1914.53에 마감했고요. 코스닥도 동반 상승했습니다. 1.82% 오르면서 634.79에 마감 지었습니다. 자, 지수도 함께 올라준 즐거운 금요일입니다. 오늘도 한 주 함께 마무리 잘 해보시고 또 다음 주 전략 함께 잘 세워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시작에 앞서 저희 구해줘 스탁 유튜브로 동시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유튜브에 MTN 혹은 머니투데이 방송 검색해 보시고요.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해놓으시면 저희 방송 실시간 보기와 또 다시 보기 가능하다는 점, 또 앵커와 함께하는 실시간 채팅도 진행되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우리를 구해줄 두 분의 전문가 모셨습니다. 어떤 분들일지 화면으로 공개합니다. 오늘 전국에는 봄비가 주룩주룩 내렸는데요. 저희 구해줘 스탁에는 기분 좋은 수익비가 또 내리고 있습니다. 이 두 분의 멋진 전문가님 덕분에 이 활약 덕분인 것 같은데요. 오늘 이 시간 이대용, 김길성 전문가 함께 하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저희 구해줘 스탁 이 시간 여러분들과 함께 호흡하면서 성공 전략 세워가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께서 먼저 저희에게 사연을 좀 보내주셔야 하는데요. 저희에게 사연 보내는 방법 먼저 안내 도와드릴게요. 자, 먼저 문자 참여 방법 있습니다. 문자 번호 샵 9100, 샵 9100번으로 문자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어떤 고민과 사연 있으신지 또 어떤 업종과 테마에 집중하고 있으신지 본인의 성향에 대한 내용들 꼼꼼하게 남겨봐 주시면 되겠고요. 자, 문자는 건당 100원의 이용료가 발생하고 저희 게시판과 노란톡 이용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 포털 검색창 들어가셔서요. 구해줘 스탁 검색 한번 해보시고요. 첫 번째 링크 클릭하고 들어오시면 저희 머니투데이 방송 구해줘 스탁 홈페이지 있습니다. 자, 바로 들어가시면 저희 사연 신청하러 가기라는 빨간 버튼 보이는데요. 이 버튼 클릭하시면 게시판으로 바로 넘어오실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어떤 고민이 있으신지 또 나는 어떤 사연이 있으신지 또 투자금은 얼마나 되시고 투자하시는 기간은 얼마나 보시는지 본인의 성향에 대한 내용들
또 투자에 참고할 수 있는 내용들로 남겨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노란톡은 첫 번째 페이지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페이지에서 쭉 밑으로 내려가 보시면 저희 구해줘 스탁 노란톡 친구 추가 버튼 보이시죠? 바로 들어오셔서 실시간 정보 확인도 해보시고 투자 전력 점검도 좀 받아가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와 소통창 지금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 지금 바로 핸드폰 들고 저에게 사연 많이 남겨봐 주시길 바랄게요. 자, 그럼 사연 계속해서 보내주시는 동안에 오늘장 마감 상황 먼저 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장 코스피와 코스닥 흐름 정리 도와드릴 텐데요. 이대용 전문가와 코스피 먼저 얘기 좀 나눠보도록 할게요. 자, 전문가님, 코스피 오늘 또 올라줬어요. 기분 좋게. 어제부터 사실 좀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오늘 3%가량 이렇게 올라줬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좀 안심하고 봐도 좋을지, 좀 어떻게 보면 좋을지 설명 한번 해주실까요? 일단 코스피 시장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좀 가뭄의 단비였다라고 좀 표현하고 싶습니다. 오늘 내린 비 같은 딱 그렇죠. 그런 적절한 오늘 물론 비유네요. 비도 왔겠지만 그동안 이제 가뭄이라고 표현했던 건 아무래도 외인 수급이죠. 그러한 외인 수급이 오늘 유입돼가지고 시장의 상승을 일부 좀 주도했기 때문에 좀 가뭄의 단비라고 좀 표현했습니다. 오늘 장중 상황을 말씀드리자면 코스피 시장은 오랜만에 또 외인 수급 4천억 규모 현물 순매수가 들어오면서 상승폭을 잡아 나갔는데요. 오후장 들어서 좀 상승폭은 좀 일부 감소했지만 그래도 외인 수급 들어왔다는 건 긍정적으로 또 보여진 요이죠. 우리 지수는 그동안 이제 매도세를 보이던 외인이 돌아와가지고 주말을 앞둔 금요일임에도 불구하고 조금 양호한 흐름으로 끝났다. 전체 시장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실물 경기 둔화 우려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실업 청구 건수나 각종 경제 지표 등에서 좀 가시화되고 있는데 하지만 또 렘데시비르19가 또 렘데시비르가 코로나19에 효과가 있었다는 발표와 함께 또 미국의 트럼프의 3단계 경제 정상화 방안을 좀 발표하면서 그러한 부분이 시장의 하방을 좀 견고히 지지했던 우리네 시장 모습이었다라고 표현드리고 싶고요. 하지만 기술적으로는 아직까지 조정의 여지가 분명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막대한 글로벌 유동성이 하방을 좀 견고하게 다지고 있기 때문에 급락보다는 단계적인 조정의 가능성이 높고요. 조정이 나오더라도 진바닥 확인 과정이 있으니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주말간 또 편히 쉬시고 다음 주 또 좋은 모습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씀해 주신 것처럼 금요일에도 불구하고 오늘 좀 강한 흐름 보여줬는데요. 외인 수급이 들어온 부분에서는 좀 안심할 만하다라고 하면서 가뭄에 내린 단비다라고 코스피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좀 단기적으로 한번 조정이 나올 수는 있지만 너무 불안해할 필요는 없다라고 얘기해 주셨으니까요. 코스피 흐름 잘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코스닥 상황도 좀 궁금한데요. 우리 김길성 전문가는 코스닥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한번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코스닥 또 오늘은 함께 올라줬어요. 코스닥 계속해서 조금 올라주고 있는 모습인 것 같은데 코스닥 흐름 앞으로 어떻게 보면 좋을지 정리 한번 해주실까요? 네, 우선 코스닥은요. 지난주에 제가 한번 기억이 납니다. 코스피가 먼저 조금은 더 이번 주에는 좀 상승폭이 더 클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우선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요. 오늘 시초가 갭 떠서 시작을 했는데 자, 그 갭이 눌리지 않고 종가 마감은 잘 해준 것 같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이 경제 활동이 재개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즉 이 전환 청구 건수죠. 그 실업자 청구 건수에 대한 부분들 주간 이 부분이 아주 좋지 않게 나옴에도 불구하고요. 자, 경제 활성화에 대한 부분들, 재개에 대한 기대감이 더 긍정적으로 반영이 되었던 하루였습니다. 실제로 상승장과 하락장, 강세장과 약세장에서 약세장에서는 호재도 악재로 그리고 악재도 악재로 반등장, 이 강세장에서는요. 악재 또한 호재로 작용을 하기도 합니다. 자,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봤었을 때 어느 정도 코로나19로 인한 이런 시장의 투심 위축은 어느 정도 안정화 단계를 보여주고 있지 않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빅스 지수입니다. S&P 500의 빅스 지수, 볼라틸리티 인덱스, 변동성 지수 같은 경우에도요.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드린 기억이 있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40에서 50 정도 이하로 내려오는 순간 어느 정도 시장 참가자들은 시장이 빠르게 안정화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에는요. 오늘 전체적인 이 경제 재개에 대한 부분들이 기대감이 반영이 되면서 자, 대부분의 섹터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상승했던 종목들 수가 거의 80%, 자, 하락 종목 수 대비해서 거의 시장을 100으로 봤었을 때 한 80% 정도가 상승 흐름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시장 전체적으로는 흐름 자체는 여전히 투심이 개선이 되고 있다. 자, 이렇게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 코스닥 지수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될지는 제가 차트 말씀을 드리겠지만, 자, 우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코스닥, 자, 한마디로 표현을 하면 악몽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 시장이 좋았는데요. 왜 제가 악몽이라고 표현을 했을까요? 자, 이 45일 동안 거의 한 달 반 동안, 자, 지나고 나서 봤을 때 꿈이라는 것도요, 지나고 나면 악몽을 꾸었지만 아무 일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에도요, 지난 45일 동안에 쉽지 않았던 이 코로나19 이슈로 인해서 급락했던 부분들이 어느덧 코스닥 지수는 다 회복을 했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을 봤었을 때, 자, 악몽을 어느 정도 다 악몽에서 깨어날 때가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기 때문에 시장이 오늘 좋게 끝남에도 불구하고 악몽이라는 단어로 제가 표현을 한 것이고요. 자, 오늘 날씨가 비가 왔습니다. 자, 이번 주까지는 비가 왔지만, 자, 다음 주부터는요, 자, 코로나19로 인한 이슈가 어느 정도 다시 한번 이제 햇빛이 뜬다라고 저는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고생 많이 하셨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도 더 좋아질 것이다라고 저는 우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제일 중요한 거는요, 어떤 식으로 자, 시장을 대응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차트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갭이 떠서 시작을 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물론 장중에 잠시 눌림은 있었지만, 자, 이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다시 한번 장 막판에 계속해서 상승폭을 확대를 하면서, 자, 종가가 거의 고가 부근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자, 추가적인 상승 힘이 여전히 시장에는 남아줄 수 있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이전에 이제 코스닥 19 이슈로 인해서 급락했던 부분이 어느 정도 다 정상화가 되었기 때문에, 자, 이제부터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업황이 살아있는 섹터 내에서 좋은 기업을 선별하는 자세가 필요하고요. 자, 단기적인 테마 이슈 물론 좋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2차 전지, 5G 아니면 전기차 시장, 자, 오늘 같은 경우에는 수소차 관련주들이 급등 마감을 보였습니다. 자, 중국에 26조 원 투자라는 소식도 전해주고 있고요. 실제로 이번 2020년도 총선 이슈로 인해서, 자, 이 기존의 수소 경제에 대해서 강조를 했었던 현 정권의 지속 여부, 정책 지속성에 대한 부분들이 부각이 되면서, 자, 수소차 관련주들이 오늘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렇듯 앞으로 전방 산업이 살아있는 기업들만 잘 선별을 하신다면 충분히, 자, 우리가 앞으로 2020년도 하반기에도, 자, 성공적인 주식 투자 가능하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렇게 코스닥 악몽이라고 정리를 좀 해주셨고, 하지만 좀 이미 지난 꿈이고 이제는 좀 깨어날 때가 되었다라고 얘기하시면서 코스닥 정리해 주셨습니다. 여러 악재성 이슈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좀 경제 활성화의 기대감이 더 강하게 반영이 되고 있는 시장이다라고 하면서 좀 안정적으로 봐도 된다, 좀 안심해도 좋다라고 얘기해 주셨으니까요. 코스닥 흐름도 잘 참고하셔서 또 투자에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마감된 오늘장 함께 정리해 봤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성공 사례들 만나봐야겠죠? 채널 고정해주세요. 자, 여러분들께서 보내주시는 구조 요청에 매일매일 저희가 열심히 응답하고 있는데요. 과연 그 결과는 어떨까요? 성공 사례 먼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에게 어떤 고민으로 사연 보내주셨는지 사연 먼저 화면으로 볼게요. 자, 오늘 첫 번째 성공 사례의 주인공 4월 2일 날 남겨주신 최인기 시청자님의 사연입니다. 5G는 꾸준하게 올라오네요. 처음에 하락할 때 지레 겁먹고 팔아버린 게 속상합니다. 지금이라도 다시 들어가야겠죠? 좋은 종목 소개 부탁드립니다 하고 5G 섹터에서 저에게 도움 요청을 주셨습니다. 자, 어떻게 구해드렸을지 저도 궁금한데요. 바로 화면으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자, 이대용 전문가가 구해주셨네요. PPI로 바로 종목 구해주셨고 매수가가 7,080원, 목표가는 8,000원 잡아주셨는데요. 자, 목표가를 넘어서 최고가가 8,980원 달성했습니다. 최고가 수익률은 26.84%. 역시 이번에도 구조 대성공인데요. 바로 지금부터 PPI 살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익비가 막 내린다고 기분 좋다고 얘기를 드렸는데 역시나 26.84% 이렇게 최고가 수익률을 또 달성한 모습입니다. PPI 지금부터는 어떻게 보면 좋을지 저도 궁금한데요. 바로 이대용 전문가에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PPI 한 번 더 살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미 많이 올랐는데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일단 많은 종목들, 5위 종목들을 방송에서 좀 안내를 해드린 것 같아요. 많은 전문가님께서. 네. 그래서 아직 안내를 안 한 좀 시장의 소외를 받는 종목이 있을까 해서 또 준비한 종목이 PPI였는데요. 네. 이 친구는 5 중에서 데이터 센터 관련 좀 엮여 있습니다. 이 데이터라는 게 사실 뭐 1차 산업, 2차 산업, 3차 산업, 4차 산업, 정보화 시대로 가면 갈수록 지속적으로 커지는 시장이 바로 데이터 시장이죠. 이러한 데이터가 커지는 것을 좀 관리하기 위해서 데이터 센터의 필요성은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고, 뭐 국내 기업들이나 국내 글로벌 대기업들도 다 이 데이터 센터를 계속 증설하면서 이 데이터 시장을 준비하기 위해 애쓰고 있다. 그러한 부분에서 이 친구는 세계 최초로 광회로 기술을 개발, 상용화에 성공한 기업이고요. 그리고 엔텔의 광트랜시버, 세계적으로 50%의 시장을 점유하고 있는 광트랜시버 부분의 인텔이라는 기업에 이제 핵심 부품을 공급 중에 있어서 이러한 부분이 앞으로 이 데이터 시장이 성장하면 할수록 동사 또한 추가적인 실적 수혜가 가능하다라고 해서 좀 투자 포인트를 잡아드린 것 같습니다. 이 종목 좀 좋게 상승으로 나타났는데 기술적으로 보면서 다시금 추가적인 관점 안내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적으로 이 친구는 상장 이래로 다시금 우하향 흐름을 보였죠. 그러한 부분에서 지금 이 데이터 시장이 커짐에 따라 동사의 시장 주목도가 앞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렸는데요. 이러한 하향 추세를 어느새 이제 거래량을 실어서 다시금 돌파 흐름이 나타났고, 지금은 살펴보시자면 여러 가지 중장기 이평선, 단기 이평선 모두 수렴시키며 해당 부분 위로 들어 올리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당연히 추가적인 상승, 이제 턴어라운드가 시작됐고 시장의 주목을 받기 시작했기 때문에 당연히 추가적인 상승 흐름이 가능하다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먼저 추가적인 대응할 가격대는 아무래도 정고점 구간이 12,000원대가 되겠죠. 이러한 구간까지는 지속 보유 관점으로 수익 극대화 하시면 되겠다 좀 말씀을 드리면서 종목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PPI 다시 한번 살펴봐 드렸는데요. 이 데이터 시장이 성장할수록 부품을 납품하는 이 회사는 또 같이 더 성장할 수 있다라고 보신다고 하네요. 이제 막 차트도 턴어라운드를 했기 때문에 더 성장할 수 있다라고 하십니다. 지금 최고가 수익률이 26%가량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또 더 성장할 수 있다라고 하시면서 2차 목표가 12,000원 선 부근까지 잡아주셨습니다. 잘 참고하셔서 수익 더 키워가시길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성공 사례도 만나봐야겠죠. 먼저 어떤 고민으로 저에게 요청하셨었는지 사연 다시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끝번호 4205님께서 남겨주신 문자 사연이었네요. 전문가님들 항상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 주식이 많이 빠져 있긴 하지만 언젠가 다시 올라올 거라는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좀 빠르게 복구할 수 있는 종목 있을까요? 라고 저에게 사연 남겨주셨었죠. 자, 시장이 한창 폭락했을 때 저희는 올라올 시장에 미리 대비를 했었습니다. 빠르게 복구할 수 있는 종목 어떻게 구해드렸을까요? 자, 김길성 전문가가 구해주셨네요. 사막 콘덴서로 종목 구해주셨고 목표가를 46,000원 잡아주셨는데 훨씬 넘은 모습입니다. 최고가가 51,900원 달성하면서 최고가 수익률 50% 달성한 모습입니다. 정말 수익률이 굉장한데요. 바로 사막 콘덴서 살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길성 전문가님 또 50%의 이런 대단한 수익률을 가지고 와주셨습니다. 일단은 이 어려운 시장에서도 좀 정말 포기하지 않고 이렇게 계속해서 살펴봤던 보람이 정말 있는 것 같은데요. 이 굉장한 수익률에도 불구하고 사막 콘덴서 아직까지도 좀 관심 갖고 있으신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요. 지금부터는 어떻게 보면 좋을지 살펴봐 주실까요? 네, 산업막 콘덴서 같은 경우에는 뭐 기업명에서 보시면 되겠지만 뭐 콘덴서, 자 MLCC 관련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 삼성전기 같은 경우에도요, 이런 관련주들, 이 동종업계 내에서도 이 대장주 역할을 하고 있는 이 삼성전기가 자 이렇게 흐름이 좋았습니다. 자, 이 동사 또한 이 사막 콘덴서, 자 이 MLCC 관련 주인데요, 실제로 경기가 좋아지고요. 자, 이 MLCC, 자 이 MLCC가 들어가는 이 제품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뭐 스마트폰에도 들어갈 수 있고요, 뭐 TV, 냉장고, 모든 가전제품, 자 그리고 요즘에 한동안 핫했던 전기차에도 들어가는 하나의 일종의 전자부품, 전자기기 시장에서 쌀이다 이런 얘기들도 있는데요. 자, 모든 전자제품들에 다 들어가야 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실제로 경제가 정상적으로 돌아간다라고 봤었을 때, 자 이런 부분들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이런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앞으로 경제 재개 활동이 정상적으로 진행이 된다라고 봤었을 때, 어느 정도 악재가 다 대부분이 반영이 됐다라고 봤었을 때, 자 이런 부분들은
이분들은 결국엔 수요의 증가를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전해들은 소식으로는요. 자, 이런 수요의 증가 속에 불구하고요. 실제로 공급에 대한 부위 경쟁사들입니다. 경쟁사들의 공급 차질 소식이 전해지면서 자, 이 MLCC 가격이 올라갈 수도 있게 됩니다. 그러면 이런 관련 기업들, 자, 삼성전기나 뭐 대주전자 재료, 자, 그리고 삼화 컨덴서와 같은 기업들의 주가는 당연히 긍정적으로 반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제가 지난 3월 20날 자,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나는데요. 자, 다행히라도 뭐 시장이 조금 어느 정도 저점에서 추천을 관심주로서 공개를 해드리기는 했지만 자, 이런 부분들을 봤었을 때 저점 대비 50% 이상의 현재 급등세를 보여주기는 했습니다. 물론 경제가 앞으로 계속해서 재개가 된다라고 봤었을 때 추가적인 상승 여력은 아직은 갖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공급적인 측면의 차질적인 부분들 또한 앞으로 가격 상승에 대한 부분으로서 혜택을 누릴 수가 있기 때문에 자, 우선은 보유하고 계시다면 추가적으로 조금은 더 보시는 전략도 나쁘지는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전에 저점에서 안내를 드렸던 관심주로서 공개를 해드렸던 그 이유는요. 목표가를 잡아드렸던 이유 자체는 자, 시장 자체가 그 당시에는 불확실성이 노출이 상당히 많았기 때문에 자, 목표가는 조금 짧게 잡자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어느 정도 투심이 어느 정도 많이 개선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이 상단의 검은색은 241선 저항을 받을 수는 있는 자리이지만 그래도 볼린저 밴드 자체가 이제야 확대를 하고 있다. 상단과 하단의 폭이 점차 확대하고 있다는 측면은 앞으로 축소되었던 변동성, 즉 변동성이 다시 한번 확대로 진행이 될 수가 있다는 부분을 기대를 해볼 수가 있기 때문에 조금은 더 지켜보시는 전략도 나쁘지는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주봉을 보시더라도요. 자, 241선에서 지지 받아주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하단의 이 RSI 지표입니다. 이 RSI 지표의 위치를 보시면은요, 보통 50 정도 수준을 절반이라고 봤었을 때 여전히 50 이하에서 위치를 하고 있다라는 건 아직까지 중장기적으로 봤었을 때도 상승 여력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단기적으로 과매수 구간에 돌입을 했었을 때는 너무 욕심내지 마시고 매도 관점 잡아주셔야 된다라는 점 꼭 기억을 해주시고 자, 목표가 만약 잡으신다면 한 55,000원에서 한 57,000원 정도 분할 매도 전략으로서 대응하신다면 충분히 경제만 정상적으로 재개 활동이 된다라고 봤었을 때 다시 한번 수익 기회 주지 않을까.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화 컨덴서 다시 한번 좀 살펴봐 드렸습니다. 이미 50%가량 최고가 수익률 굉장히 높게 이렇게 수익률을 보이고 있는데 아직도 추가적인 상승이 조금 더 가능하다라고 보여진다고 합니다. 혹시나 아직 수익 실현 못하시고 보유하고 계신다면 더 봐도 좋다라고 하시면서 2차 목표가 잡아주셨습니다. 55,000원에서 57,000원 사이에서 분할 매도하시는 전략까지 세워주셨으니까요. 잘 참고하시고 또 수익 더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여기까지 두 분의 성공 사례 만나봤습니다. 좀 투자를 해야 수익을 챙길 수 있듯이 저희에게 사연을 보내주셔야 이 성공 사례의 주인공 되실 수 있겠죠? 저희에게 계속해서 사연 많이 보내주세요. 자, 이 성공 사례의 놀라운 수익 보고 나니까 또 사연 얼른 보내고 싶으실 것 같은데요. 사연 보내시는 방법 다시 한번 좀 안내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자, 먼저 문자 참여 방법 있습니다. 문자 번호 샵 9100, 샵 9100번 찍으시고 저희에게 어떤 고민과 사연 있으신지 남겨봐 주시면 되고요. 자, 포털 검색창에 구해줘 스탁 검색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검색해 보시고 링크 클릭하고 들어오시면 저희 머니투데이 방송 구해줘 스탁 홈페이지 있습니다. 바로 들어오시면 첫 번째 페이지에 저희 사연 신청하러 가기라는 빨간 버튼이 있는데요. 자, 여기 보이시죠? 빨간 버튼 클릭하고 들어오시면 바로 게시판 넘어오실 수 있습니다. 앞서 만나보신 사연들처럼 어떤 고민과 사연이 있으신지 또 어떤 업종에 집중하고 있으신지 또 투자하시는 기간은 얼마나 보고 계신지 꼼꼼하게 남겨봐 주시면 저희가 더 꼼꼼하게 전략 세워드릴 거고요. 자, 첫 번째 페이지로 넘어가 보시면 저희 노란톡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쭉 밑으로 내려가 보시면 바로 노란 버튼 보이시죠? 구해줘 스탁 노란톡 친구 추가 버튼 클릭하시고 이 든든한 전문가와 계속 친구 맺어 놓으시고 또 어떤 고민이 있으신지 꼼꼼하게 남겨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굉장히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이 다양한데요. 편한 걸로 하나 골라서 저에게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사연 오늘도 굉장히 많이 보내주셨는데요. 첫 번째 사연 빠르게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만나볼 첫 번째 사연은요. 오설혜님께서 게시판에 남겨주신 사연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열심히 살고 있는 주부입니다. 최근 하락하던 화장품주가 많이 오르는 것 같던데 따라가도 되나요? 아니면 중국 관련주로 한 개 소개해 주세요 하고 짧게 남겨주셨네요. 자, 화면으로 먼저 정리해 볼게요. 어제에 이어서 계속해서 이 중국이나 화장품 관련한 종목들에 좀 집중하고 있는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으신 것 같은데요. 이번 시청자님도 좀 열심히 주식 공부를 좀 하시는 분인 것 같습니다. 자, 김길성 전문가에게 도움 요청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네. 중국과 화장품 관련주 이렇게 다 같이 공략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아니면 둘 중에 하나 이렇게 골라주셔도 될 것 같은데 어떤 종목이 좋을까요? 사실 중국하고요, 화장품 기업들, 관련 기업들을 이제는 어떻게 보면 분리를 할 수는 없다라고 그렇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중국 쪽 고객들이 워낙 많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전에 화장품 업종에 대한 기업들의 프리미엄을 부과했었을 때 중국 시장에 대한 진출, 점유율 확대 이런 부분들이 그 기업들의 프리미엄으로서 할증 요소로서 작용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전에 이 사드 문제로 인해서 이런 화장품 기업들의 프리미엄이 거의 상쇄가 되었고요, 없어졌고요. 실제로 이런 악재성 이슈가 계속해서 나와주면서 화장품 기업들이 사실 좋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우선 최근에 이 관련된 기업들을 많이 봤는데요. 이 화장품 관련 기업이면서도요, 실제로 코로나19 관련된 기업으로 수혜를 잠시 받았던 기업이기도 한 관심 있는 기업을 하나를 가지고 나와봤습니다. 바로 코스맥스라는 기업입니다. 자, 코스맥스 기업이라는 거 물론 이 화장품 고객사들의 주문 감소에 영향을 받으면서 실적이 좋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손세정제 이런 부분들 생산을 확대를 하면서 기존의 본 사업에 대한 부분들 매출 감소 부분을 어느 정도 상쇄를 하면서 다른 이런 동종 업계 내에서 양호한 주가 흐름을 그래도 방어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던 기업입니다. 물론 이 상반기 코로나19 이슈로 인해서 중국인들 관광객 인바운드 유입수가 줄어든 것은 사실이고요. 실제로 이 면세점 쪽 매출 또한 이런 화장품 전방 산업 자체가 아직까지는 빠르게 반등이 나와주기는 어렵다라고 말씀을 드리고는 싶습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 2분기, 이제는 4월달 2분기에 돌입을 하고 있고요. 2분기의 실적이 좋지 않을 거다라는 거는 어느 정도 시장 컨센으로서 다 예상이 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코로나19 이슈만 부각이 어느 정도 완화가 된다라고 봤었을 때 시간과의 싸움이기 때문에 조금은 긴 관점에서 긴 호흡으로서 접근을 하신다면 화장품 관련된 기업들도 한 번쯤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될 시점이 되지 않았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게다가 최근 중국 관련주 해서 하나의 호재성 이슈가 나왔습니다. 온라인 이 OTT 업체입니다. 중국의 요호쿠라는 이런 OTT 기업이 이 홈페이지에서요, 이 한국, 일본 드라마 카테고리가 복원이 됐습니다. 이는 이 사드 이전에 4년 만에 사드 이후로 4년 만에 복원이 됐다라고 하기 때문에 이런 관련주로서 관련 수혜 기업으로서 코스맥스 또한 우리가 한번 기대를 해볼 때가 되지 않았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컨텐츠나 미디어 관련주 기업들이 먼저 수혜를 받을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코로나19에 대한 부분들만 어느 정도 안정화 단계에 돌입한다면 충분히 면세, 화장품 이런 관련 기업들도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으로서 작용을 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상반기보다는 하반기 실적 안정화에 대한 부분들, 하반기 안정화에 대한 부분들을 투자 포인트로서 잡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 수급적으로 봤었을 때도요, 최근에 기관이나 외인 쪽 수급도 어느 정도 개선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조금은 빠른 투자 대응을 하시기 어려우시다라면 충분히 한 번쯤 관심 있게 지켜보실 만한 기업이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가격적인 전략은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바닥에서 어느 정도 박스권, 좀 큰 박스권이기는 한데요. 어느 정도의 박스권을 형성을 하면서 좀 횡보 흐름을 보여주고는 있습니다. 조금은 확대해서 보시면은요, 현재 오늘 종가 마감한 한 85,000원 정도 부근에서 지속적으로 저항을 받았던 모습을 보여주고는 있지만 이제는 어느 정도 시장이 안정화 단계에 돌입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돌파할 가능성이 더 높지 않을까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실제로 주봉 차트를 한번 보시더라도요, 물론 이전 고점 대비는 결국에는 이 프리미엄, 이 사드
카드로 인해서 이런 프리미엄들이 다 반납이 되면서 주가 변동성이 하락 흐름이 좀 많이 나와 주었지만 이제는 어느 정도 바닥을 다지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부담스럽지 않은 위치에 들어가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목표가로는요, 우선 한 95,000원 정도 잡으시면서 자, 우선 이전에 지지 이탈했었을 때 급락이 나왔던 구간 저항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자, 목표가 95,000원 잡으시고요. 자, 손절가로는 우선은 기술적 지지 구간 무시를 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코로나19 관련해서 뭐 완벽하게 뭐 제압이 됐다, 어느 정도 이렇게 방어가 됐다라고 하기에는 어려운 시점이기 때문에 자, 손절가 78,000원 잘 지키시면서 충분히 빠른 매매보다는 조금은 안정적인 투자 관점으로서 원하시는 분이라면 충분히 공략 가능하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청자님은 중국 그리고 또 화장품 이 두 가지 키워드에 집중을 하셨는데 우리 김길성 전문가 코스맥스로 종목을 구해 주셨습니다. 화장품주 중에서도 좀 양호한 주가 흐름을 보이고 있고 또 수급도 좀 주목을 받고 있는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목표가는 95,000원, 손절가는 78,000원 잡아주셨습니다. 가격 전략까지 잘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지수가 올라서 그런지 오늘따라 굉장히 사연을 또 많이 보내주고 계시는데요. 다음 사연도 빠르게 화면에서 찾아볼게요. 자, 이번에는요, 김기택님께서 남겨주신 사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전문가님. 이번 총선이 끝나고 수혜를 받을 정책주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라고 짧게 사연 남겨주셨습니다. 자, 먼저 화면으로 정리해 드릴게요. 자, 이 고민에 좀 공감하고 있는 우리 시청자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총선이 끝나고 또 이렇게 관련해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 있는지 좀 궁금하다고 하십니다. 자, 근데 이대용 전문가님, 제가 또 궁금한 게 하나가 있는데 사실은 이렇게 총선 전에 좀 집중을 했어야 하는 거 아닌가. 총선이 끝나고도 좀 집중해 볼 수 있는, 수혜 받을 수 있는 그런 종목이 있는지도 좀 궁금하긴 한데요. 전문가님 좀 집중하고 있는 종목 하나 있으실까요? 일단 총선이 끝나고 나서 총선 뭐 정책주들이 좀 변동성을 보임에 따라서 그러면 좀 남겨주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특정 정당 정책 관련주를 지금에서 편입하는 것보다 대부분의 정당들이 분명 공통 분모는 있을 겁니다. 정책들 중에. 네. 그러한 정책들 관심을 가지시는 게 좋지 않을까 해서 좀 준비를 해봤고요. 좀 공통 분모를 좀 세 가지로 뽑자면은 AI와 미세먼지와 일자리로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다. 당연히 뭐 일자리나 미세먼지는 해마다 지속적으로 뭐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은 당연히 공통적으로 모아지는 분모고요. 또 AI 또한 제가 오늘 준비한 부분인데 마찬가지죠. AI 시장이 점차 성장하고 1차 산업에서 2차 산업, 3차 산업, 4차 산업 혁명을 가면 갈수록 이 아날로그 방식에서 디지털화가 되고 있습니다. 당연히 정당을 뛰어넘어서 전 세계적인 AI 흐름이기 때문에 이 지속적인 성장 안에 AI 시장에 좀 관심을 가지시면 좋겠다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제가 그래서 준비한 종목은 좀 라온피플이라는 기업입니다. 이 라온피플에 대해서 이제 AI에 대한 무한한 확장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 인공지능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이제 비전 검사 솔루션 기업입니다. 머신 비전이나 사람이 육안으로 양 분량을 판별을 하던 것을 뭐 카메라나 이제 영상 모듈을 영상 인식 알고리즘 모듈을 통해서 좀 분별하기 때문에 이 AI가 결합된 이 영상 인식 모듈이 앞으로 지속적으로 뭐 반도체나 2차 전지나 이러한 자동차 분야에서 검사기로 활용됐을 때 동사 또한 추가적인 실적 수혜가 가능하다. 또 지금 또 움직이는 테마들이 있죠. 뭐 자동차 섹터도 움직입니다. 이러한 자율주행 분야에서도 분명히 영상 인식 알고리즘이 도입되겠죠. 그러한 부분 이 친구가 진행 중인 AI 덴탈 솔루션과 AI 교통 솔루션 사업에서 이 주변 자동차의 흐름이나 표지판을 읽고 이 해석하는 기능이 이제 머신 비전이기 때문에 앞으로 동사는 이 자율주행에서도 주도적인 실적 수혜가 예상된다. 그리고 또한 AI 관련 뭐 스마트 홈이나 스마트 시티, 스마트 팩토리 관련해서도 이 AI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 동사의 추가적인 실적 수혜와 더욱더 캐파 성장이 좀 예상된다고 좀 AI 관련해서는 종합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또 기술적으로 보면서 투자 전략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술적으로 보시자면 한 차례 강한 상승 파동 나타났습니다. 그러한 양봉 상황의 상승 파동 속에서 거래량 수급 분명히 유입됐고요. 이러한 하락 시에도 거래량이 급감한 모습으로 최근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시금 증시 반등과 더불어서 동사는 추세를 돌리고 있죠. 그러한 부분 중기 이평선과 단기 이평선을 아래 깔면서 박스권 구간 내에서 동사는 다시금 급등 상승 흐름을 보이려고 한다. 이러한 시세를 흐름, 힘을 모으는 비축 구간에서 동사는 지금 AI 이슈, 전 세계가 주목하는 AI 이슈가 있기 때문에 상방의 가능성, 상방의 베팅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기업이다. 좀 설명드리고 싶고요. 목표가로는 제가 21,000원을 좀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000원이라는 건 전 고점 부근이 되겠죠. 그리고 손절가로는 15,000원 정도 잡고 대응하신다면은 동사는 이제 턴어라운드 시작됐고 관련 부분, 즉 AI 교통 솔루션에서 관련 부분 2020년부터 본격적인 매출 발생 예상됩니다. 이러한 매출 발생과 더불어 시장의 주목도, 전 세계가 주목하는 이 AI 시장, 그리고 전 정당이 주목하는 이 AI 정책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이 종목 대응하신다면 충분히 좋은 기대 수익률을 얻으실 수 있다고 좀 말씀드리면서 종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시청자님께서 총선 이후에 어디 집중해보면 좋을지 이렇게 사연을 남겨주셨는데 정당이 상관없이 AI, 미세먼지, 일자리 이렇게 세 가지는 좀 공통 분모로 볼 수 있다라고 하시면서 AI에 좀 집중을 해주셨습니다. 자, 일단은 이번 종목 라운피플로 종목을 구해주셨고요. 전고점 부분이 목표가 21,000원으로 잡아주셨고 손절가는 15,000원 정도 잡고 대응하시라고 전략 함께 세워주셨습니다. 잘 참고해보시길 바라겠고요. 자, 다음 사연도 바로 만나봐야겠죠. 어떤 사연이 있을지 화면에서 찾아볼게요. 자, 이번에 만나볼 분은요. 김병학님께서 남겨주신 게시판 사연 한번 볼까요? 저는 기승전 자동차입니다. 제가 차를 워낙 좋아해서 여러 종목들을 찾아보고 있는데 전기나 수소 쪽으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고 사연 남겨주셨네요. 자, 화면으로 먼저 정리 도와드릴게요. 자, 이번에는 자동차 매니아 분의 사연입니다. 좋아하는 것과 관심 있는 부분에서 수익을 낼 수 있다면 더 최고의 전략이 되겠죠. 자, 김길성 전문가에게 도움 요청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이분은 기승전 자동차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또 전기나 수소차 관련해서 좋은 종목들 굉장히 많잖아요. 이미 또 많이 알려주셨는데 오늘 또 집중해볼 만한 종목 하나 있을까요? 네, 사실 이 사연을 보고요 많이 고민했습니다. 네. 수소냐 전기냐, 아빠가 좋냐 엄마가 좋냐의 차이거든요. 지금 상황에서는. 네. 자, 그리고 오늘 또 한 가지가 이슈가 있었던 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총선이 끝나고 이제 수소차, 이제 수소 경제다 해서 수소 관련주들이 오늘 사실 좀 급등을 했습니다. 네. 자, 그러다 보니까 자, 임팩트냐 아니면 안정성이냐를 두 가지를 제가 하나를 선택을 해야 되는데 저는 그래도 안정성을 택하는 게 더 좋지 않나라는 주의이기 때문에 자, 수소차보다는 전기차 관련주를 하나를 가지고 나와 봤습니다. 자, 많이 잘 아시겠지만 자, 에코프로 BM이라는 종목인데요. 자, 이전에도 한번 제가 구해줘 스탁을 통해서 안내를 드렸던 종목입니다. 자, 그 기업이 이 양극재 관련해서 대한민국 거의 대장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양극재. 자,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2차 전지에 들어가는 이런 주요 원재료 중에서 제일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소재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래서 이 양극재 관련해서 최근에 SK 이노베이션하고요 장기 공급 계약 체결을 맺으면서 실적도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앞으로 확실히 찍힐 이 안전 장치가 하나가 사실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점 대비해서 이 코로나19 이슈로 인해서 글로벌 경기 둔화감 우려감으로 인해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주가가 많이 하락을 했지만 자, 그래도 최근에 기술적인 흐름을 보면은요 잘 안정화되면서 반등을 시도할 자리이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전기차 업황 자체가 최근에 한 가지 좀 호재성 이슈도 있었습니다. 자, 유럽에서 이런 코로나19 때문에 유럽에 있는 공장들, 완성차 업체들이 가동 중단 소식도 전해지면서 전체적인 이 업황 자체가 급격하게 투심이 위축되기도 했었지만 자, 그런 부분들이 빠르게 조금씩 정상화가 되고 있고요. 실제로 시간이 조금씩 흐르면서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정상화될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실제로 저희 대한민국 대표 LG 배터리 업체인 이 LG화학이 자,
폴란드에 직원을 파견을 했다라고 합니다. 자, 이 팬데믹 선언 이후에 다른 나라에서 들어오는 이런 국민들, 다른 나라에서 들어오는 이런 관광객 자체를 막고 있는 상황에서 그만큼 폴란드 내에서 이 LG화학, 2차전지 관련된 국내 기업들의 위치 그리고 기술력을 인정받지 않았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게다가 이 전기차죠. 이 전기차 관련 대장 기업인 이 테슬라 또한 최근에 주가 흐름이 상당히 긍정적으로 다시 한번 반등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기차 쪽 관련된 이런 2차전지 그중에서도 이 양극재 관련 기업인 이 에코프로 BM의 주가 흐름은 앞으로 좋아지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중장기 실적 안정성을 확보를 하고 있고요. 테슬라 이 전방 산업 자체 또한 투심이 개선이 되고 있다라고 봤었을 때, 자, 그러면 앞으로 언제 매수를 해서 어느 정도의 목표가를 설정을 해야 되는지는 차트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같은 경우에는요, 사실 제가 지금 당장 좋아하는 자리이기는 합니다. 우선 전체적으로 손절은 짧게 잡을 수 있으면서 목표가는 사실 높게 잡을 수 있는 이 손익비가 높은 자리이지 않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자, 오늘 같은 경우에는 갭이 떠서 시작을 했고 윗골이 달리면서 어느 정도의 십자형 캔들 마감을 했지만 그래도 전거래일에 종가가 고가 마감을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한번 슈팅이 나올 가능성도 충분히 자리가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241선이 코로나19 이슈로 인해서 시장에 투매 물량이 나와주면서 잠시 이탈하기도 했지만 빠르게 241선 위로 안착하는 모습 그리고 그 이후에 지지를 받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점. 자, 그리고 어제 61선 종가 마감 그 상단에서 마감을 했기 때문에 자, 오늘은 비록 수소차에 졌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사연을 남겨주신 시청자분께서 조금은 안정적인 매매를 원하신다, 안정적인 투자를 원하신다면 그래도 수소차 단기 이격 자체가 많이 높아진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도 안정적으로 손절은 짧게 목표가 높게 잡을 수 있는 이 에코프로 BM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목표가로는 우선은 단기적인 성향이시라면 85,000원 잡으시면서 한번 목표가 잡아주시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물론 주봉을 보시더라도 다시 한번 볼린저 밴드 상단인 한번 88,000원 이전 고점 수준까지는 가격대가 열려있기는 하지만 아직까지 시장 자체가 완벽하게 개선이 됐다라고는 조금은 불안하기 때문에 자, 85,000원 정도 보수적으로 좀 잡아드렸고요. 자, 손절가로는 78,000원 정도 잡으시면서 좀 빠른 대응하시는 게 어떨까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78,000원이라는 가격대 자체는요. 자, 78,000원이 아니라 65,000원입니다. 자, 65,000원이라는 가격대는 21선 어느 정도 21선 상승 돌파 이후에 지지받는 모습이 확인되지 않는다면 만약에 하향 이탈된다면 65,000원 리스크 관리하시면서 자, 손절은 짧게 그리고 목표가는 높게 잡을 수 있는 이 에코프로 BM 한번 관심 있게 지켜보시자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소차와 전기차 중에서도 보다 안정적인 전기차에 조금 더 집중을 하셨습니다. 이 전기차 섹터에 대한 기대감은 저희가 두말하면 잔소리죠. 그중에서도 에코프로 BM으로 종목 구해 주셨는데요. 잘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고, 자, 목표가는 일단 넓게 85,000원 잡아주셨고 손절가는 65,000원까지로 잡아주셨습니다. 지금 구간이 좀 손절가는 짧게 목표가는 높게 볼 수 있는 좋은 구간이라고 하니까요. 이 구간에서 좀 잘 진입하셔서 또 이렇게 투자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고민도 바로 빠르게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게시판에서 찾아볼게요. 자, 이번에는요. 이지윤님께서 남겨주신 사연 한번 볼까요? 안녕하세요. 방금 방송을 막 보고 사연을 남겨봅니다. 항상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조금씩이나마 투자하면서 따라가고 있는데 제가 궁금한 분야는 전자결제 쪽 유망주입니다. 부탁드려요 하고 사연 남겨주셨네요. 자, 화면으로 먼저 정리해 보시죠. 자, 전자결제 관련주 좀 공략하고 싶다라고 하면서 지금 저희 방송 보면서 남겨주신 사연이라고 하는데요. 자, 시청자님 보고 계실 것 같으니까 바로 빠르게 한번 상담 도와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이대용 전문가에게 좀 여쭤보도록 할 텐데 전문가님 일단은 전자결제 쪽은 좀 오랜만에 다루는 분야이기는 해요. 이 부분 관련해서 좀 다룰 수 있는 그런 종목 하나 있을까요? 최근 비대면 시장이 성장하고 또 정부의 비대면 시장 성장 의지까지 최근에 좀 재확인됐습니다. 네. 때문에 관련 종목이나 그런
섹터가 좀 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제가 오늘 준비한 종목은 ICK라는 기업입니다. 이 친구는 스마트 카드 및 현재 결제 시스템을 신규 사업으로 좀 확보 완료한 상황인데요. 이 시장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요. 또 코로나19로 인한 사용도가 높아짐에 따라 해당 부분에 대한 실적 수혜 그리고 시장 성장이 좀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와중에 친구는 글로벌 기업향 이제 결제 시스템을 공급하고 있는데요. 동사의 스핀오프 기업인 미국의 NTMB와 함께 개발한 이 솔루션이 3월에 비자가 완료가 되어서 앞으로 글로벌 기업향 매출 발생이 기대가 된다. 좀 말씀을 드리고요. 또 추가적으로 동사의 좀 비즈니스 모델에 좀 주목을 하시라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은데요. 이 친구는 이 말씀드린 솔루션을 통해서 수수료를 수취하는 기업인데요. 현재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지금 판매 구조는 뭐 고객이 있다면 고객 그리고 판매사 그리고 PG 그리고 카드사 이렇게 4가지 연결고리로 연결돼 있어서 수수료 자체는 2~3%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동사가 개발한 이 솔루션을 이용한다면은 1%대 수수료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 앞으로 이 비대면 시장을 성장하고 또 이러한 주목도 수수료가 낮은 부분에 대한 시장의 관심도가 당연히 있겠죠. 때문에 그러한 부분이 앞으로 시장의 주목을 받고 글로벌 기업과 이제 계약을 맺으면서 실적 발생이 드라마틱하게 발생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지금은 아직까지는 못 들어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 친구 같은 경우는 비즈니스 모델이 상당히 견조하고 앞으로 수혜를 받는 그런 모델을 보유하고 있어서 이제 전자결제 시장 그리고 비대면 시장이 성장하고 시장의 주목도를 받는 지금이라도 이 친구를 좀 아시고 좀 소개를 해드리고 싶다 좀 말씀을 드리고요. 바로 그렇다면 또 기술적으로 알아보면서 투자 전략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이 친구도 코로나19로 인해서 이렇게 강한 약세 흐름이 나타났지만 시장의 상승보다는 오히려 더욱더 강한 흐름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단순히 시장의 반등이 해서 상승 동조화 흐름이 나타난 게 아니라 동사는 모멘텀이 발생되고 있다. 이러한 상승 모멘텀이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부분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미국의 기업과 3월에 만들어진 그 솔루션 인증이죠. 비자 인증이 3월에 나타났고요. 그러한 부분에서 4월에 주목도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종목 소개해 드리는 거고요. 먼저 목표가 2,600원을 좀 제시를 해드릴게요. 2,600원 정도 대응을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손절가 같은 경우는 1,800원 정도 대응을 하신다면 충분한 수익 기대치가 가능하다. 왜냐? 이제 시장의 주목을 받고 이러한 동사가 보유하고 있는 비즈니스 모델이 앞으로 시장에 또 관심을 받을 거라고 동사 기대됨에 따라서 최근 수급이 강하게 유입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강한 수급은 단순히 시장이 상승함에 따라 동조화 흐름의 수급으로 볼 수 없고 동사 자체의 상승 모멘텀으로 좀 봐야 한다. 상승시 거래량 분명히 유입되고 있습니다. 양봉 캔들만 보시자면 상승시 거래량 지속적으로 유입되면서 해당 종목은 이미 상승 흐름 잡아 나가고 있고 오늘 같은 경우도 이 전고점 돌파 흐름 다시금 약세 흐름 보였으나 다시금 말아 올리면서 이렇게 고점 부근 갱신한 모습은 동사는 이미 상승 준비를 시작했고 벌써부터 움직이고 있다. 좀 말씀을 드리면서 투자 전략 확인해 주시고 관련 부분 대응하신다면 좋은 기대 수익률을 올리실 수 있다고 말씀드리면서 종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대면 전자결제 시장 좀 많은 분들이 이 성장성에 집중을 하고 있으실 것 같은데요. 자, ICK로 종목을 구해 주셨습니다. 최근에 좀 수급도 강하고 또 상승 모멘텀도 갖고 있으면서 벌써부터 이제 상승할 준비를 하고 있는 종목이다라고 유익 있게 보고 있다고 하시니까요. 잘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목표가 2,600원, 손절가는 1,800원 잡아주셨습니다. 가격 전략까지 꼭 잘 참고하셔서 좋은 수익 거두시길 계속해서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쉽지만 사연은 오늘 여기까지만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연들 모두 또 좋은 종목들 다 챙겨가시고 좋은 수익 거두시길 응원하도록 할게요. 화이팅!
자, 주말을 앞두고 이렇게 금요일 함께 마무리를 좀 해봤는데요. 총선도 끝났고 이제 다음 주 전략 어떻게 세우면 좋을지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자, 전문가님들과 짧게 다음 주 전략 좀 여쭤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김길성 전문가에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다음 네. 주에 어떻게 좀 접근하면 좋을지 흐름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다음 주는 저는 아직까지는 코스닥보단 코스피가 좀 낫지 않을까. 그중에서도 대형주 흐름들이 괜찮을 것으로 예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반도체 관련주 오늘 이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쪽에 대한 수급이 다시 한번 좋아지는 모습을 보였고요. 실제로 이 반도체에 대한 부분들, 이 메모리 반도체 쪽이죠. 특히나 이런 모바일 쪽으로 대한 부분들이 사실 수요가 둔화되었지만 앞으로 이런 모바일 쪽에 대한 부분들 다시 한번 조금은 기저효과에 따라서 다시 한번 반등이 좀 나와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런 대형주 위주의 코스피 시장 대응하시는 게 어떨까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실제로 뭐 SK 하이닉스나 삼성전자 흐름도 나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두 기업이 만약에 주도해서 상승을 견인한다라고 봤었을 때, 자, 다른 기업들, 자, 이런 패시브 펀드들 자금들이죠. 이런 패시브 펀드 자금들이 시총 대형주 위주로 수급이 유입이 된다라고 봤었을 때 소외감을 느낄 수가 있기 때문에 자, 대형주 위주로서의 전략 한번 잡아보시면 어떨까?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길성 전문가님은 코스닥보다는 코스피 그리고 그중에서도 대형주에 집중해보라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자, 이대훈 전문가님 생각도 좀 같이 들어보면 좋을 것 같거든요. 전문가님은 또 어떻게 보고 그럼 계신가요? 기술적으로, 수급적으로 짧게 보시고 바로 여기서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일단 오늘 같은 경우는 좀 외인과 기관기 수급이 유입되면서 상승 흐름 나타났습니다. 금투 물량, 다만 좀 단기성 물량이죠. 이 단기성으로 좀 상방을 보고 있다. 메이저 수급이 단기성으로 상방을 보고 있고 좀 아쉬운 부분이지만 코덱스 200 선물 인버스 좀 하방에 베팅한 수급을 봤을 때 이제 개인은 하방에 많이 베팅을 했고 메이저 수급은 외인과 기관은 팔았습니다. 그러한 부분은 단기적으로 또 상승 가능성이 있다. 또한 다음 주도 좀 상승 가능성 좋은 흐름으로 보시면 될 것 같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금요일인 만큼 여러분들 다음 주 전략까지 함께 챙겨드렸습니다. 자, 사연 오늘 굉장히 많이 다뤄드렸지만 혹시나 아쉽다 하시는 분들 저희 노란톡에서 기다리고 있는 거 아시죠? 포털 검색창에 구해줘 스탁 검색하시고 첫 번째 링크 클릭하고 들어오셔서 바로 머니투데이 방송 구해줘 스탁 홈페이지에서 쭉 내려가 보시면 됩니다. 구해줘 스탁 노란톡 친구 추가 버튼 클릭하시고 바로 들어오셔서 저희에게 또 어떤 고민 있는지 많이 남겨봐 주시길 바라겠고요. 오늘 이 시간은 김길성 이대훈 전문가와 함께 했습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요. 저희는 월요일 밤 11시에 다시 찾아뵙도록 할게요.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모두 진심으로 고맙습니다.